이제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진행해 주실 분은 보비 선생님으로 스포츠 물리치료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이십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고급 임상 물리치료 석사 과정을 수료하셨으며 찰즈 스튜어트 유니버시티에서 물리치료학 학사를 취득하셨습니다. 2020년에는 호주 애들레이드 베벌리 지역 올해의 물리치료사로 선정되었고 널디 피지오 다이어리에서 교육자로 활동하며 전문 지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영국의 의과대학에서 학업을 이어가며 더욱 깊이 있는 의학적 지식을 쌓고 계십니다. 풍부한 임상 경험과 학문적 배경을 바탕으로 오늘 강의를 통해 많은 인사이트를 나눠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보비 선생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햄스트링 텐디노패티, 그러니까 텐든 인주리 왔을 때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치료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텐든 인주리랑 머슬 인주리가 있는데 두 개 다 평가랑 치료가 다르게 되어져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텐든 인주리랑 근육 인주리가 있는데 두 개 다 다른 병인데, 다른 인주리, 부상인데, 이제 똑같이 평가하고 똑같이, 음, 치료하는 경우가 옛날에는 되게 많았어요. 제 호주 있을 때도, 4년 과정 들을 때도, 텐든 인주리랑 근육 인주리랑, 똑같이 뭐 평가랑 치료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배웠는데, 졸업하고 나서, 이제 텐든 인주리에 대해서 이제 호주에서 많은 리서치 페이퍼가 나와서 거기에 이제 한번 제가 시간 많이 투자해서 제가 그때는 이제 럭비 선수들을 이제 데리고 치료하는 상황이라서 텐든 인주리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파텔라 텐디노패티, 햄스트링 텐디노패티도 있었고, 그 다음에 글루티오 텐디노패티, 그래, 엉덩이 쪽에 있는 그 텐든 인주리가 있어서 이제 치료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그때 이제 경험을 토대로 오늘 이제 세미나를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텐츠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릴 거는 먼저 텐든 인주리가 뭔지 이제 텐든이 뭔지 설명하고 그다음 텐든 인주리가 뭔지 설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햄스트링 테니노패티 이제 스페시픽하게 햄스트링 테니노패티는 뭔지에 대해서 이제 세미나로 진행하겠는데 이제 아마 1시간 넘을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이제 질문이랑 음, 질문 받고 이제 대답하는 경우. 근데 처음에 중요한 게 로케이션 텐든 이제 텐든 치료하기 전에 이제 먼저 우리가 왜 텐던이 여기에 위치했지? 예, 근육이랑 텐던이 왜 나눠져 있지에 대해서 이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보면 이제 텐던은 여기 뼈에 붙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시간 지나면 까먹는 경우가 뭐냐면 이제 텐던이랑 근육의 이제 위치를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 그냥 텐던이랑 근육이랑 같이 섞여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분명하게 나눠져 있어요. 보면 이제 근육은 항상 뼈에서 멀리 있어요. 멀리. 그건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 건 이제 뒤에 가면 설명하고. 텐드는 항상 그 뼈에 붙어 있기 때문에 뼈에 가까이 있어야 되는 존재예요. 얘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위치도 다르고 여기 보면 색깔도 다르죠. 텐드는 흰색인데 근육은 빨간색이야. 이 이유는 뭐 뒤로 가면 설명하겠지만 근육은 피가 잘 통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육이 찢어졌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 근육이 잘 어, 잘 아물죠. 근데 텐드는 흰색이에요. 왜냐면 혈관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가 있어야 돼요. 피가 무슨 역할을 하죠? 우리 블러드가 피가 이제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가 산소가 없으면 다 죽죠. 그냥 산소가 있어야지 에너지를 만들 수 있고 그 에너지를 사용해서 그 세포들은 계속 살면서 제 기능을 하겠죠. 근데 산소가 없으면 다 죽죠. 근데 텐든에는 혈관이 있긴 있는데 근육에 비해서 아주 작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텐든 인주리가 생기면 치료하는데 좀 힘들다. 근데 근육 인주리가 당하면 치료하기 좀 편하다. 그 그걸 이제 다르게 말하면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 텐든 인주리에 문제가 생기면 다르게 음, 접근해야 된다.
뒤로 가면 설명할게요. 여기 아킬레스 텐든도 똑같아요. 아킬레스 텐든 우리 힐, 칼케니우스에 아킬레스 텐든이 붙였죠. 근데 우리 카프 머슬스, 우리 종아리 근육은 위에 있죠. 이건 다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다시피 아킬레스 텐든은 흰색, 그리고 우리 종아리 근육은 빨간색. 아까 말했죠. 혈관 분포도에 따라서 흰색인지 빨간색인지. The differences between tendons and muscles. 그러니까 우리가 텐든이 있고 근육이 있는데 왜 어떻게 다르냐? 일단 구성 성분이 달라요. 구성 성분이. 쉽게 말해서 근육은 근육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텐든은 텐든 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텐든에는 뭐가 대부분 많으면 콜라겐, 우리 한국말로는 콜라겐, 그리고 프로티오글라이켄스 이 두 가지가 메인이에요, 메인. 프로티오글라이켄스가 있고 콜라겐이 있다. 콜라겐은 한국말로 콜라겐, 프로티오글라이켄스는 그냥 프로티오글라이켄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콜라겐은 우리한테 힘을 주죠. 이렇게 단단한 이렇게 힘을 주죠. 그러니까 텐든이 아무리 이제 거기에 이제 힘이 작용이 돼도 텐든이 알아서 그 힘을 근육 쪽으로 전달을 할 수 있고 그 힘을 아, 반작용으로 흡수를 할 수도 있고. 우리가 그래서 콜라겐이 중요하죠. 프로티오 글라이켄스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얘네들 물을 흡수하는 역할을 해요. 이 세포들은 물을 흡수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텐든에 강한 힘이 작용이 되면 이 텐든이 그 강한 힘을 근육 쪽으로 이제 보내주고 아, 그런 역할을 할 때 만약에 이런 큰 힘이 작용이 될 때 이 프로티오글라이켄스 이 텐든 안에 있는 프로티오글라이켄스 물을 흡수를 해서 그 물을 사용해서 이 충격을 최소한으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해요. 텐든에서 뒤로 가면서 더 설명드릴게요. 펑션, 기능, 근육의 기능은 말 그대로 우리 힘을 만들 수 있죠. 근육에서 힘을 만들어서, 포스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 힘을 이용해서 물건을 들든지 달리기를 하든지 그런 역할을 하죠. 아까 제가 말했듯이 텐든의 역할은 transmit the force generated by the muscle contraction to bone, enabling movement. 그러니까 아, force 그러니까 근육에서 force 힘을 만들면 이 텐드는 그 힘을 뼈로 전달을 할 수 있죠. 그 뼈에서 그 힘을 사용해서 우리는 아, 무거운 걸 들 수 있고 달리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텐든이 중간 역할을 하는 거죠. 뼈랑 근육의 중간 역할. 그래서 이 텐든이 아주 단단해야 되고 충격 흡수도 제대로 잘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콜라겐이랑 프로티오글라이켄스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vascularity,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피가 얼마큼 통하냐. highly vascularized to metabolic demands. 그러니까 근육은 highly vascularized, blood, 피가 많이 통한다. 근데 poorly vascularized, 텐든은 poorly vascularized, 피가 잘 안 통한다. resulting in slower healing. 그러니까 음, 말 그대로 이제 그 상처가 나면 아무는데 시간이 많이 든다. 왜냐면 피가 잘 안 통하고 피는 산소를 공급해야 되는데 피가 안 통하니까 산소도 공급이 제대로 잘 안 되니까 한 번 다치면 인jury가 오래 간다. 그 말이고 elasticity, more elastic and contractile. 말 그대로 근육은 잘 늘어나고 늘어져야겠죠. 늘어지고 contraction하고 늘어지고 contraction 해야지 뭐가 생기죠? 힘이 발생이 되겠죠. 그 힘을 우리가 이용해서 달리기를 하고 무거운 걸 들 수 있겠죠. 근데 텐드는 less elasticity, less elastic. 그러니까 말 그대로 콜라겐이 말했죠. 우리 단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되겠죠. 그래서 근육만큼 그렇게 늘어나고 그러진 않죠. 하지만 콜라겐 때문에 단단하기 때문에 tensile forces, 힘이 텐든으로 오면 텐든이 알아서 그 힘을 제대로 저항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상이 안 당할 수 있겠죠. essential components of tendon. 텐든에 아까 제가 말했죠. type 1 collagen. 콜라겐은 1, 2, 3, 4까지 있어요. 근데 type 1 collagen은 strength. 그러니까 우리한테 힘을 준다. 프로티오글라이켄스는 physical elasticity. 프로티오글라이켄스 아까 말했죠. 물을 흡수한다 했어요. 텐든에 충격을 받으면 텐든 안에 있는 프로티오글라이켄은 물을 흡수하는 역할을 해요. 그 물을 흡수하면서 충격을 최소한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몸의 부상을 방지하는데 이 프로티오글라이켄 important 중요하다. 그리고 physical elasticity 말 그대로 그 물을 흡수하면서 텐든도 조금 늘어나는 그러니까
스트레칭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근육에 비하면 스트레칭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프로티오글라이칸이 있기 때문에 텐든도 스트레칭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말 그대로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종아리에서 힘이 발생이 되고 우리가 푸시오프를 할 때 푸시오프 전 단계에서 텐든이 늘어나면서 그 종아리에 있는 힘을 흡수를 하면서 우리 힐 쪽, 칼케니어스 뼈 쪽으로 전달할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프로티오글라이칸. 그리고 텐든 안에는 이제 텐든 세포가 있겠죠. 티노사이트. 이 티노사이트를 이제 텐든 셀이라 하는데 텐든 세포인데 얘네들이 뭘 하냐면 콜라겐, 프로티오글라이칸 이 두 가지를 아, 생산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텐든에 힘을 작용을 하면 이 텐든 세포들이 그 힘에 저항하기 위해서 콜라겐이랑 프로티오글라이칸 두 개를 생산합니다. 그리고 이제 콜라겐이나 프로티오글라이칸은 알아서 자기 역할을 하면서 우리 몸의 부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겠죠. Peak size, 말 그대로 이제 fiber diameters in human tendons are typically seen between 20 and 29 years of age. 그러니까 20살에서 29살까지 이 사이에 이 텐든 두께가 제일 두꺼운 시기다. 근데 이 기간을 지나면 점점점 텐든이 얇아지는 시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 부상 방지가 중요하겠죠. 에이징 말 그대로 나이가 들면 이 텐든에 힘을 어, 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나이 들면 들수록 이제 부상 방지에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그 말이고요. 그리고 injury impact. Injury can reduce the size of collagen fibers. 그리고 한 번, 아까 말했죠. 텐든은 피가 제대로 잘 안 통하니까 힐링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했죠. 근데 텐든이 아, 한 번 부상을 당하면 그 이후로 이 콜라겐 파이버 사이즈, 그러니까 우리 콜라겐이 중요하다 했죠, 텐든 안에. 근데 이 콜라겐의 사이즈가 점점 줄어든대요. 뭐냐면 아까 말했던 피가 제대로 안 통하니까 그 텐든 안에 있는 세포들도 알아서 아, 부정적인 임팩트를 당하겠죠. 그래서 텐든 인주리랑 근육 인주리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는 게 이 말이고요. For example, in the tissue next to a ruptured Achilles tendon, the fibers are smaller. 한 번 텐든 인주리가 생기면 그 이후에 아, 한번 생기면 그 이후에 그 콜라겐이나 아니 프로티오글라이칸 들이 제대로 제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 말 그대로 한번 리앱할 때, 재활을 할 때 제대로 확실히 안 하면 그 뒤로 텐던 인주리는 계속 올 수 있다. 그 말이고. 그 대신 이제 근육 인주리는 한 번 근육 인주리 왔다고 계속 그게 나타나는 건 아니죠. 왜냐면 피 공급이 제대로 잘 되니까. Tenocytes love load, but compressive overload. 이게 제일 중요해. 텐던 인주리에서는. Tenocytes 말 그대로 이제 텐던 셀이죠. 텐던 셀인데 이 텐던 셀들은 잠시만요. 그러니까 티노사이트 그러니까 텐던은 로딩 말 그대로 이제 로딩 무슨 말인지 알겠죠? 로딩을 좋아해요. 왜냐면 로딩을 해야지 티노사이트 자극이 근육도 자극을 받아야지 점점 더 커지죠. 티노사이트 텐덴셀도 똑같아요. 텐덴도 어, 로딩을 받아야지 얘네들도 자극을 받고 그래서 프로티오글라이칸스랑 콜라겐 이 두 가지를 생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티너사이트는 로딩을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계속 해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운동을 적당히 좀 해줘야지 몸에서도 자극을 받고 그래서 그 자극을 받아서 티너사이트에서 이런 성분들을 계속 분출하고 그 성분들이 몸을 더 건강하게 단단하게 만들 수 있겠죠. 근데 티노사이트가 C라는 게 있어요. compressive overload. 그러니까 too much죠. 로딩을 너무 과하게 하면 티노사이트는 제대로 기능을 못해요. 그러면서 이제 인jury가 생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티노사이트에 로딩을 가하면 increase collagen production after exercise.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 로딩을 걸리고 티노사이트에서 콜라겐이나 프로티오글라이칸스를 계속 생산하니까 이게 3일 간대요. 3일. 그냥 말 그대로 계속 뭐 매일 운동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3일마다 꾸준히 이 운동만 해줘도 텐든에서 이런 거를 제대로
생산을 하고 몸을 단단하게 건강하게 만든다. 그래서 physical training may first weaken and strengthen tendons.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more collagen is broken down than built, tempering at the loss. Why the tendon is remodeling to adapt. 그러니까 근육으로 생각할게요. 우리 근육 바이셉스 curl을 했어요. 그러면 자극이 되겠죠. 자극을 주면 어떻게 되죠? 근육에서 상처가 나겠죠. 조금씩. 그 상처에 이제 우리가 피가 이제 산소를 공급하고 영양분을 공급하니까 그 상처가 아물면서 점점점 텐든이 커지겠죠. 그거랑 똑같은 말이지. 말이 이거예요. 그래서 텐든에도 로딩을 가하니까 거기 이제 상처가 조금 생기고 이제 temporary 일시적으로 부상 같은 현상이 생기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텐든이 여기에 적응을 하면서 이제 프로티오글라이칸스랑 이제 콜라겐, 콜라겐이랑 이것들을 이제 생산하면서 더 단단해진다. 텐든이 더 건강해진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the body catches up and start producing more collagen.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텐든이 그 로딩에 적응을 하면 얘네들이 콜라겐을 더 많이 만든다. 그 말이고요. 그러니까 short repeated tension stimulates growth of tendon cells. 그러니까 계속 이런 적당한 자극을 주면 텐든도 더 건강해진다. long continuous tension inhibits growth.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long continuous tendon. 그러니까 말 그대로 쉬는 시간도 없이 그리고 너무 과하게 자극을 주면 어느 순간부터 이 텐든이 성장을 못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프로티오글라이칸스랑 콜라겐을 제대로 생산을 못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기 몸에 적당한 로딩을 찾고 그 로딩으로 텐든을 건강하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매일 쉬지도 않고 계속하면 무리가 된다. 그리고 요 근래 리서치에 나와 있는 거 보면 매일 일하는 사람보다 하루 운동하고 하루 쉬고 하루 운동하고 하루 쉬고 한 사람들이 더 오래 산다. 그 말이 나왔어요. 왜냐면 매일 운동을 하면 몸이 휴식 시간이 필요한데 매일 자극을 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몸에 더 해롭다. 그런 자료도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한 휴식 시간, 충분하게 영양 공급.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까 말했지 compressive overload. 아까 overload에 대해서 얘기했어. overload는 too much, loading이 too much 하다. 근데 핸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는 compressive overload. compressive는 뭐죠? compression, 압박. 왜 이러냐? tendon is compressed against the bony structure. 그러니까 이 사진 보고 일단 말 햄스트링 텐든이 어디 붙어 있죠? 여기가 이게 햄스트링 근육이죠. 텐든은 어디 우리 엉덩이 뼈에 ischial tubulously에 붙어 있죠. ischial tubulously 여기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힙 플렉션을 최대한 가해주면 어떻게 되겠죠? 여기서 무릎을 가슴 쪽으로 쭉 끌어당기면 어떻게 되겠죠? 여기에 컴프레션이 더 생기겠죠. 이게 엉덩이 뼈라고 생각하고 이게 텐든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힙 플렉션을 최대한 가해주면 어떻게 되겠죠? 텐든이 컴프레션 되겠죠. 그 ischial tubulously에 컴프레션이 되면 오버로딩이 더 심해져요. 안 그래도 맨날 걷기만 하는 사람들, 맨날 사무실에 앉아있던 사람들, 그냥 토요일에 오랜만에 그냥 한번 뛰어보자 하면서 뛴 사람들 어떻게 되겠죠? 갑자기 앉아있는 사람이 뛰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게 오버로딩이죠. 맨날 앉아있으면 우리가 몸에 로딩이 그렇게 별로 안 가겠죠. 근데 아, 갑자기 뛰어버리면 오버로딩이 되겠죠. 투머치 로딩이 갑자기 몸에 적응도 안 되는데 그 상태에서 몸에 엄청난 자극이 되겠죠. 거기에다가 컴프레션을 줘버리면 텐든에 더 무리가 가겠죠. 그래서 텐든은 컴프레시브 오버로드에 엄청나게 취약해요. 엄청나게. 그래서 이분도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달리기 할 때 달리기도 그냥 뛰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어널리시스 조사를 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코렉션도 있어야 되겠죠. 이제 아, 달리기 하는 사람들 이제 그 교정을 해줘야 되겠죠. 교정을 안 하면 이 햄스트링 텐디넌 파트에 더 많이 어, 노출이 돼 있다. 여기서 보면 뒤로 가면서 설명하겠지만 뛸 때 이 무릎이 말 그대로 오버스트라이딩 그러니까 이 힐이 여기 이렇게 오버스트라이딩을 해버리면 햄스트링 텐든에 더 많은 자극이 가겠죠. 그래서 이건 안 된다. 이분이랑 비교했을 때 오버스트라이딩이 아니고 short 스텝 했을 때 텐든에 더 자극이 안 가고
오버스트라이딩이 되면 햄스트링 텐든에 많은 자극을 줄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텐든 인주리가 되게 많이 생겨요. 아킬리스 텐든도 똑같아요. 아킬리스 텐든도. 아, 우리가 아킬리스 텐든에 컴프레션 준다면 어떤 동작을 해야 되겠죠? 앵클에 도시 플렉션 하면 되겠죠. 여기 이렇게 있고 이게 힐이라고 할게요. 여기 힐, 여기에 텐든이 붙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플랭크 플렉션 하면 어떻게 되겠죠? 종아리랑 텐든이 컨트랙션이 되겠죠. 근데 도시 플렉션을 해버리면 컴프레션이 생기겠죠. 왜냐면 이 텐든이 여기 이렇게 붙어 있는데 도시 플렉션을 시켜버리면 이렇게 컴프레션 되겠죠. 그래서 도시 플렉션도 너무 많이 과하게 작용이 되면 컴프레션이 텐든에 컴프레시브 로드 오버로드가 작용이 되면서 텐든 인주리가 발생을 한다. Why tendon injuries heal slowly? 아까 말했죠? 아까 말했는데 이제 다시 말씀드릴게요. Why tendon에서 white muscles are red. 아까 말했죠? 텐든은 white이고 muscle은 red. 왜냐면 피가 잘 통한다. 그런데 텐든은 피가 제대로 안 통하니까 힐링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리고 weak tendons do not like compressive forces against the bones. 왜냐면 아까 말했죠. 왜 텐든이 컴프레서 오버로드에 왜 취약한지. 먼저 우리 컴프레션을 줘버리면 어떻게 되겠죠? 텐든이 안 그래도 피가 제대로 안 통하는데 여기 컴프레션 줘보니까 flattens blood vessels. 이렇게 동그란 blood vessel이 flatten, 납작해져 버립니다. 납작해지면 어떻게 되겠죠? 피가 제대로 안 통, 더 안 통하겠죠. 그래서 blocks or reduces blood flow. 아까 말했죠. 컴프레션을 줘버리니까 피가 제대로 안 통한다. 그러니까 피가 안 통하니까 하이팍시아, 말 그대로 그 산소 공급이 제대로 잘 안 된다. Making harder for cells to maintain and repair the tendon. 산소 공급, 아까 제가 서머리 하자면 컴프레션을 너무 많이 줘버리니까 텐든의 컴프레션을 그 텐든 안에 있는 블러드 베슬도 납작해지고 납작해져 버리니까 피는 제대로 안 통하고 피는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데 피가 안 통하니까 산소도 제대로 공급이 안 되니까 텐든의 안에 있는 텐디노셀. 네네, 알겠습니다. 자, 연달아서 설명할게요. 여기 보면 햄스트링이랑 근육은 빨간색, 옆에 보면 우리 IT 밴드라고 하죠. IT 밴드도 텐든이에요, 텐든. 흰색이죠, 흰색. 왜 피가 잘 안 통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폼롤러로 여기 많이 스트레칭 하려고 하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게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스트레칭은 우리 텐든을 스트레칭하는 근육을 스트레칭하는 목적으로 하죠. 근데 여기를 아무리 폼롤러로 스트레칭을 한다 해도 절대 늘어날 수 없는 게 어, 여기 IT 밴드. 그래서 거기에 이제 부가적으로 설명하자면 그런 행동은 안 해도 된다 그 말이고 여기 보면 쿼드리셉스 그리고 애덕트 머슬들 다 빨간색이고 여기 어, 글루티움 머슬들 다 빨간색 아, 그리고 텐드는 다 하얀색 이 말이죠. 자, 롤 오브 텐든 아까 말했죠. 왜 텐드는 뼈에 가까이 붙어야 있어야만 되고 그리고 근육은 왜 뼈에서 멀리 있어야 되냐. 이건 중요한 게 뭐냐면 텐드는 두 가지 역할을 많은 역할을 하겠지만 아, 뼈랑 근육 사이에서 중요한 역할 두 가지가 있어요. 그 한 가지는 아까 말했죠. transfer of muscle force. 우리가 아, 근육에서 힘을 발생을 시키면 텐든에서 그 힘을 뼈로 전달을 하고 그러면 그 뼈에서 그 힘을 사용해서 우리가 무거운 걸 들 수 있고 달리기를 할 수 있고 점프를 할 수 있고 그런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텐든은 중요하다. 그리고 modulation of speed. 그러니까 그 힘을 빠르게 근육에서 발생을 시키면 그 텐든이 그 스피드를 조절을 한다. 그런 말이고요. 이거 how,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냐면 일단 여기 사진 보고, 그림 보고 설명할게요. 로드는 말 그대로 우리 엘보로 생각할게요. 이 엘보가, fulcrum, 축의 역할을 하고, 롱암이 여기 forearm, 전완근이 있는 쪽 forearm의 역할을 하고, effort arm이 여기 바이셉스 붙어 있는 쪽으로 생각해. 그러니까 여기가 바이셉스가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고, 여기는 손목이 있는 데를 말하는 거고, 여기는 엘보, 우리 팔꿈치를 말하는 거예요. 로딩은 말 그대로 우리가 무거운 거를 이렇게 들 때, 이거를 로드라고 하겠죠, 로드. 근데, 아,
the longer moment arm, the higher speed and the more force generation. The shorter moment arm, the slower speed and the less force generation. 이건 뒤로 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걸 보면 왜 우리가 이 사진을 보면 왜 텐든이 뼈에 가까이 있어야 되고 근육이 왜 멀리 있어야 되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텐든이 그 뼈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떻게 되겠죠? 여기에 있는 그러니까 이게 그 텐든이 가까이에 있으니까 leverage 한국말 지금 제대로 설명을 못 하고 있는데 이 엘보랑 여기에 거리가 좁으면 좁을수록 우리가 이 무거운 거를 들 때 조그만 힘만 작용을 하면 이 무거운 걸 들 수 있겠죠. 근데 이 텐든이 뼈에서 멀리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가 더 많은 근육에서 더 많은 힘을 만들어야지 이 무거운 걸 똑같은 무게 이거를 더 그 힘을 더 많이 생산해야지 이 무거운 걸 들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육이 멀리 있으면 있을수록 텐든이 뼈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조그만 힘만 들어도 무거운 걸 들 수 있다. 그 말이고요. 그래서 텐든은 항상 뼈에 가까이 붙어 있고 근육은 항상 멀리 있는 게 우리 몸에 좋다. 그 말이고요. 그리고 stages of tendon pathology. 우리가 텐든 인주리가 생기면 3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뭐 다른 그 근육 인주리에 있을 때도 우리가 뭐 acute injury, 뭐 chronic injury, 아니면 acute injury, subacute injury, chronic injury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져 있죠. 텐든도 똑같아요. 텐든이 부상이 생기면 세 가지 스텝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 acute, subacute, chronic을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reactive tendon pathy, 말 그대로 acute, 텐든 인주리가 방금 바로 생겼을 때 이 스테이지에 있는 거예요. reactive tendon pathy. 근데 이거를 제대로 치료를 못하고 오래 끌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그 다음 단계가 tendon disc repair. 그리고 이 tendon disc repair 스테이지에서도 제대로 재활을 못하고 치료를 못하면 degenerative tendinopathy. 말 그대로 chronic으로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보면 스트레스 쉴드,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텐든에 주면 노멀 텐든이 어떻게 되겠죠? 아까 텐든에서 콜라겐이랑 프로티오글라겐을 생산하면서 텐든은 더 강해진다고 했어요. 근데 이거를 컴프레시브하고 오버로드를 텐든에 계속 주입을 되면 이제 우리는 reactive tendinopathy, 그러니까 텐든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acute stage죠, reactive tendinopathy. 근데 여기서 재활을 제대로 잘하면 다시 노멀 텐든으로 갈 수 있다. 그 말이고요. 그리고 텐든 디스 리페어. 리액티브 텐든 패스에서 재활을 제대로 못하고 계속 텐든에 자극을 너무 많이 주면 그 다음 스테이지인 텐든 디스 리페어 스테이지로 넘어가요. 하지만 아무리 텐든 디스 리페어 스테이지라 해도 텐든을 제대로 재활을 하면 다시 노멀 텐든으로 갈 수 있다. 이 말이고요. 하지만 여기서도 제대로 재활을 못하면 디제너티브 텐든 패스, 제일 마지막에 크로닉 단계까지 가요. 근데 크로닉한 단계에서부터는 이제 재활하는데 노멀 텐든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게 아주 제한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텐든 인주리가 생겼으면 바로 재활을 제대로 평가를 하고 재활을 제대로 해야 된다. 제대로 못하면 크로닉까지 가고 디제너티브 텐든 패스가 있으면 당연히 텐든이 나중에 찢어지거나 아니면 영원히 통증으로 살 수 있다. 그 말이고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운동도 제대로 못 할 수 있다. 그 말이고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텐든 인주리가 생기면 세 가지 단계를 나눠줘요. reactive tendinopathy가 있고 그 다음 단계가 tendon disc repair, 그 다음에 third stage가 degenerative tendinopathy. 이렇게 세 단계 이거 머리에 주입하고 그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First stage, reactive tendinopathy. reactive tendinopathy가 생기는 이유, 그리고 이렇게 생겼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Cause, 원인, sudden acute overload, new active, trauma or compression. 말 그대로 new active. 텐든 인jury가 제일 많이 당하는 인구 분포도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맨날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맨날 앉아서 있다가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그냥 마음 잡고 그냥 축구를 한다든지 달리기 하는 사람. 그러면 월요일 일어나면 막 텐든이 막 땡땡 부어있고 막 아파 죽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엄청 커먼해요. 엄청 커먼해요. 엄청. 그래서 new activity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면 trauma compression 말고 trauma 축구하다가 누가 아킬리스 텐든을 발로 찼을 때 그런 트라우마 아니면 compression은 나중에 케이스 스터디에서 말해주겠지만 compression 트럭 운전사들 트럭 운전사도 어떻게 돼 있죠? 오랜 장시간 동안 계속 운전하죠. 근데 운전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하고 있죠? hip flexion. hip flexion은 상태에서 계속 앉아 있죠. 계속 앉아 있으니까 앉은 상태에서 컴프레션으로 햄스트링 텐든에 계속 자극이 되고 계속 앉은 상태 90도나 100도 정도의 힙 플렉션 상태로 계속 장시간 동안 앉아 있으니까 컴프레시브 오버로드. 그리고 트럭 운전사들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아니면 많게는 5시간 동안 운전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그럼 컨비네이션이 계속 햄스트링을 과부하가 되겠죠. 그러면서 햄스트링 앉아 있을 때 엉치뼈가 되게 아파하는 사람 되게 많죠. 그게 텐드는 무리가 같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reactive tendinopathy가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Cell response, non-inflammatory cell proliferation, increased proteoglycan production. 그러니까 compensation, 이 overload compression을 방지하기 위해서 텐든에서 갑자기 많은 proteoglycan production, 프로티오글라이켄을 많이 생산하고 그 프로티오글라이켄 셀들이 물을 많이 흡수를 하면서 그 충격 흡수를 한다. 그 말이고요. 똑같은 거죠. 근육이 찢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스왈링, 부어버리죠. 왜 붓냐? 피가 글로 몰리고 거기에 있는 이뮨셀들이 몰려서 그게 상처를 빨리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빨리 스웰링이 생기겠죠. 스웰링 생기면서 통증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그 통증을 인식하고 여기 부상을 당했으니까 여기 이제 더 이상 부상을 주면 안 되겠다면서 몸을 휴식을 준다든지 아니면 further 치료를 많이 받겠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텐든도 똑같은 거예요. 프로티오글라켄이 생기면서 스웰링이 생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왜 텐든 인주리를 텐디노패시라고 하는지, 우리가 옛날에는 텐디나이티스라고 해요. 이 뒤에 화면 설명하겠다. 텐디나이티스는 말 그대로 아이티스, 뒤에 텐든에 아이티스 붙여서 텐디나이티스. 아이티스는 말은 인플레메이션이에요. 인플레메이션. 근데 요 근래에 들어서 텐든 인주리를 텐디노패시라고 말을 많이 해요, 우리가. 왜냐면 텐디노패시, 왜냐면 그게 인플레메이션, 텐든 인주리가 생기면 인플레메이션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텐든 인주리 머슬 근육 인주리 예를 들어서 생기면 거기에 이뮨셀들, 그러니까 인플레메이션을 생성할 수 있는 이뮨셀들이 와서 치료를 하죠, 우리 몸. 근데 텐든 인주리가 생기면 거기에 이뮨셀들이 오는 게 아니고 그 텐든 셀에서 프로티오글라이켄을 많이 생산을 해서 프로티오글라이켄에서 그 치료를 한다. 아니면 부상 방지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텐든 인주리 생기면 인플레이션을 생성할 수 있는 이뮨셀들이 발생을 안 하니까 그런 게 생산이 안 되고 프로티오글라이켄이 그 대신 발생을 하니까 텐디나이티스라고 말을 안 해요. 텐딘 그래서 우리가 텐디노패시라고 말해요. 텐디노패시. 말 그대로 텐든에 패시, 인주리가 생겼다. 뒤로 가면서 용어 정리 더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reactive tendinopathy가 생기면 some collagen separation but structure mostly intact. 말 그대로 아까 콜라겐은 텐든을 땅땅하게 만든다고 했죠. 근데 그게 오버로드를 계속 많이 주면 콜라겐이 separation이 생긴다고 했죠. separation. 이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텐든이 갑자기 두꺼워져요. 리액티브 텐든. 아까 왜 텐든이 오버로드에 생기면 일시적으로 좀 두꺼워져요. 왜냐하면 프로티오글라켄이 더 많이 생산이 되고 프로티오글라켄이 물을 흡수를 하니까 텐든이 갑자기 단단하게 이렇게 두꺼워져요. 그리고 안에 MRI로 한번 보면 이게 뭐냐면 이 콜라겐이 딱딱 정렬되어 있어야 되는데 살짝 이렇게 좀 벌어진다는 소리. 하지만 일상생활하는데 그렇게 별로 문제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왜냐면 이 정도 세퍼레이션이 있다고 해도 리액티브 텐든 패스에서는 일상생활하는 데는 그렇게 문제가 없다. 하지만 여기서 제어를 못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이건 아까 제가 말했던 거 클리니컬하게 생각을 하자면 리액티브 텐든 패스는 누가 제일 많이 걸리냐? 젊은 사람들 그리고 active individuals after sudden loading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로딩을 많이 주는 거 아까 말했죠. 앉아 있다가 갑자기 뛰는 사람들 그리고 제일 많은 사람들이 young athletes doing excessive jumping suddenly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애들이 운동을 하루도 안 쉬고 계속 하는 사람들 보면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also in sedentary people
맨날 앉아서 좌식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뛰거나 점프를 하고 이렇게 갑자기 오버로딩을 주면 얘는 리액티브 텐든 패티가 많이 온다. 그리고 그다음 세컨드 스테이지로 넘어갈게요. 텐든 디스 리페어, or 디스 리페어. 이 단계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The tendon tries to repair. 텐든이 부상 방지를 하려고 일을 하지만 matrix becomes disorganized. 이 텐든이 reactive tendinopathy에서는 이게 텐든이 separation이 이렇게 생겨나지만 tendon disrepair에서는 이 텐든이 separation 일어나면서 이렇게 어, 정렬이 제대로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정렬이 제대로 안 된다. 딴 건 넘어갈게요. 그 말이 말 그대로 disorganized structure. 여기 보면 아까 여기서 여기서는 separation이 생겼지만 disrepair에서는 disorganized. 이 텐든 배열이 이렇게 disorganized. 배열이 제대로 비정상적으로 된다. 그리고 텐든 still swollen. 당연히 텐든이 부어 있겠죠. 왜냐하면 계속 인지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프로티오글라킨 생성하고 걔네들이 물을 계속 흡수를 하니까. 그리고 destructive collagen, some vascularity, and so on.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스테이지가 degenerative tendinopathy. 자, 아까 첫 번째나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 제대로 인jury 방지가 안 되니까 degenerative tendinopathy. 이제 제일 마지막 단계로 왔어요. chronic, 여기 이게 중요해요. chronic irreversible stage. 아까 말했죠. degenerative tendinopathy가 오면 irreversible. normal로 갈 확률이 확 줄어든다. normal, 정상적으로 텐든이 작용을 할 수 있게끔 돌아가기 힘들다. 그 말이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죠. 계속 컴프레션을 주니까 그 혈관은 납작해지고 산소 공급 제대로 안 되니까 cell death or apoptosis. 그러니까 세포들이 산소 공급 제대로 못 받으니까 이거 죽어버린다. 이 말이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고 계속 또 오버로딩하면 rupture, 찢어진다. 이 말이고요. 이것도 넘어갈게요. 아까 말한 거예요. 계속 오버로딩을 주면 이렇게 세 번째 단계까지 간다. 그 말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다고 우리가 제한을 하면 안 되냐? 그 말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스테이지에 어, 있냐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지식을 쌓으면 좋은 건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스테이지를 알면 이 사람이 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회복이 될 수 있겠다. 그 정도까지 알 수 있고 어느 정도 이 사람들한테 education 설명할 수 있겠다. 이 스테이지가 중요하지만 이 스테이지가 항상 첫 번째 스테이지, 이 사람이 두 번째 스테이지였다. 이 사람이 세 번째 스테이지였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스테이지는 오버랩. 1번 스테이지랑 2번 스테이지랑 겹칠 수도 있고, 2번 스테이지랑 4번 스테이지가 겹칠 수도 있기 때문에, 아, 항상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스테이지로 나눌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제어할 때 이게 중요해, 이게. 아, 우리가 디제너티브 테니오패티가 있고 리액티브 테니오패티가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이제 텐든 디스 리페어 스테이지 1번, 2번, 3번 단계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 물리치료 재활이 왜 중요하냐? 텐든에 문제가 생겼어. 그렇다고 텐든 전체 텐든이 다 abnormal, 비정상적으로 변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게 그 말이에요. 이게 그 말. 이 그린 컬러가 너무 보이시 이게 이 서클이 텐든이에요. 텐든이라고 생각하면 이 항상 텐든에 인주리가 생겼다고 모든 텐든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알고 그 중에서 어떤 부분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텐든을 보면 노멀 포션이라 되어 있죠. 텐든에서 정상적인 부분이 있고 비정상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활을 할 때 우리가 재활을 하는 이유는 아, 계속 이 디제너레이티브 포션은 무시하고 이 노멀 포션을 더 강하게 만들어서 이 사람이 텐든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우리가 텐든 재활을 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이게 reactive 포션이 있고 degenerative 포션이 있어요. 이게 다 텐든이죠. 근데 reactive 포션 아까 말했죠. reactive tendinopathy 있는 사람들도 재활을 하면 노멀 텐든으로 갈 수 있다고 했어요, 제가. 근데 여기 포션 안에 degenerative 포션도 있다고 했어요. 근데 아까 말했죠. degenerative 포션은 아무리 재활을 해도 노멀로 가기 힘들다고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재활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재활을 하는 이유는 여기 리액티브 포션을 더 단단하게 재활을 해서 이 사람이 제대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1번 스테이지에 있든 2번 스테이지에 있든 3번 스테이지에 있든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왜냐면 우리는 노멀 포션만 타겟으로 계속 강하게만 만들어도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Focus on strengthening the dough, not fixing the hole. dough는 말 그대로 우리 도너츠로 말할게요. 도너츠. 이걸 도너츠로 말할게요. 도너츠. 여기 도너츠에서 dough, 여기 밀가루 부분을 강화를 시키는 게 우리가 목표지. 여기 not fixing the hole, 여기 구멍 있는 부분을 강화시키는 게 아니다. 이게 텐든 재활의 중요한 거는 여기 또 밀가루 부분을 강화시키는 거지. 여기 구멍 있는 쪽을 강화시키는 게 아니다. The hole is irreversible. 아까 더 hold이 뭐라 했죠? 그 degenerative portion하고 degenerative portion. degenerative portion은 irreversible, normal로 변하기 힘들다 하지만 door part can respond to them. 우리가 normal portion이나 reactive portion에 계속 로딩을 해서 단단하게 만들면 degenerative portion은 무시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MRI, 울트라사운드 찍었어요. 이게 normal portion은 그린 쪽이 normal portion이에요. 근데 degenerative portion은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그렇다고 우리가 재활을 안 하는 게 아니죠. 여기 그린 쪽, 그린, 초록색 쪽만 재활을 제대로만 해도 이 사람 어느 정도 기능은 가질 수 있다. 그 말이고요. 근데 텐드는 아까 말했죠. 텐드는 아까 텐든 인주리가 있을 때 뭐가 생긴다고 했죠? 텐든 사이트에서, 텐든 셀에서 프로티오 글라겐을 생산하고 콜라겐을 생산한다 했어요. 그 중에서 프로티오 글라겐은 물을 흡수를 해서 아, 이 강한 충격을 흡수를 해서 최대한 텐든에 무리가 안 가게끔 이 프로티오 글라겐이 생산이 된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근육이 찢어지면 근육에 프로티오 글라겐이 생산이 되는 게 아니죠. 뭐가 생산이 되죠? 이뮨 셀들이 생산이 되겠죠. 뭐 뉴트로필이나 매크로페이지스 뭐 이런 이뮨 셀들이 생산이 되면서 얘네들이 거기 근육에 찢어진 부분을 아, 청소를 하면서 부상 방지를 하겠죠. 여기 이뮨셀이 있다는 거는 뭐 어떤 게 있다는 증거죠. 인플레메이션이 있다는 증거죠. 하지만 핸드는 인플레메이션을 생산하는 그 셀들이 없기 때문에 핸드 인주리는 인플레메이션이 있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러면 우리 이뮨셀이 생겼을 때 통증이 생겼죠. 왜냐하면 이뮨셀들이 화학물질들을 분산을 해버리니까 그 화학물질에 있는 그 화학물질들이 그 부상되어 있는 부분에 이제 노시세플들을 자극을 해주니까 우리가 통증을 경험을 할 수 있죠. 근데 텐든 인주리가 생겼을 때 통증을 느껴요. 근데 아까 말했죠. 텐든 인주리가 생겼을 때 이뮨셀들이 안 오니까 그럼 어떻게 통증이 발생이 되냐? 그런 의문이 들 수 있겠죠. 왜냐면 아까 말했죠. 텐든인들은 인플레이션이랑 연관이 없다고 제가 말했는데 어떻게 그러면 텐든은 이뮨셀도 없는데 어떻게 통증이 발생하냐? 여기서 보면 may stimulate sensitized nerve endings, includes catecholamines, acetylcholine, and glutamate. 그 대신 그 신경세포들이 이런 화학물질들을 대신 분산을 해요. 이 캐테콜라민, 뭐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뭐 도파민도 있겠죠. 이런 호르몬들이 신경세포에서 대신 이렇게 분산을 시켜줘요. 이 분산을 되면서 얘네들이 노시세프를 자극을 하면서 통증을 발생한다. 그래서 뭐 근육 인줄이랑 텐든 인줄이랑 패톨로지는 분명하게 다르다는 거. 그래서 이게 아까 제가 말했던 그거예요. Why is a tendon injury called tendinopathy rather than tendonitis? 아까 말했죠. tendonitis, tendon 그리고 뒤에 있는 거 itis를 붙여서 tendonitis. tendon 말 그대로 tendon, itis는 말 그대로 inflammation. 옛날에는 우리 tendonitis라고 말했어요. 근데 요즘은 tendinopathy, 아까 말했듯이 tendinopathy에는 inflammation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이뮨 셀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tendon injury를 inflammation 있는 tendon injury를 말 안 하고 tendinopathy, 말 그대로 tendon의 pathy, 부상을 당했다. 이렇게 말해서 tendinopathy라고 이제 우리는 용어를 새롭게 말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tendinopathy or tendinosis or tendinitis. 이거는 오래된 용어예요. 오래된 용어. tendinitis 말 그대로 텐든에 인플레이션 생겼다. 테니노시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 테니노시스는 의사들이 대부분 말 그대로
chronic tendon injury를 좀 줄여서 말하는 게 테니노시스예요. 하지만 요즘 들어서는 테니오패티라고 말해요. 왜냐면 아까 제가 말했듯이 패톨로지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은 지식이 쌓였기 때문에 이제는 테니오나이티스보다는 테니오패티라고 말해요. 근데 테니오패티든 테니오시스든 텐디나이티스든 does this matter? 그러니까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냥 용어는 용어일 뿐이에요. 우리가 중요하게 하는 거는 we treat patient, we are not trying to change the structure of tendon. 그러니까 우리가 이 텐든 스트럭처를 바꾸려고 제한을 하는 게 아니고 이 환자가 통증이 줄고 그 통증을 없애고 재기능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재활을 어떻게 하나 그게 중요한 거지. 뭐 재활을 해서 이 텐든 스트럭처를 바꾼다네 뭐 인플레이션 줄여준다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용어는 용어일 뿐. 하지만 우리 같은 프로페셔널들은 용어를 설명할 때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텐든 팩트라고 설명하고 거기에 걸맞는 패톨로지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그리고 매니지먼트 오브 텐디노패티. 텐디노패티가 있을 때 매니지먼트 어떻게 우리가 그럼 제어를 해야 되냐.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통증을 줄여주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통증을 줄여주면 어떤 운동을 해야 되냐. 말 그대로 isometric exercise, heavy, slow, resistance. 이게 아주 중요한 용어예요. 아주 중요한 용어. isometric 어떤 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isometric. 말 그대로 근육을 텐든이나 근육을 늘리든지 줄이든지 그런 운동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동적으로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서 heavy 무거운 걸 들고 slow resistance sudden 갑작스러운 로딩을 주는 게 아니고 아주 무겁지만 그 텐든에서 견딜 수 있는 로딩을 주면서 아이소메트릭한 엑서사이즈를 계속하면 immediate pain relief 그리고 improve muscle strength, loading programs generally benefit the entire muscle tendon unit. 이런 운동을 하면 근육에도 이익을 주겠지만 특히 텐든에, 텐든 페인에 좋다. 뒤로 가면서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중요한 거 isometric exercise. 그렇다고 가벼운 로딩을 주면 그 텐든에 절대 도움이 안 된다. 하지만 heavy, 무거우면서도 최대한 무거운 것. 하지만 텐든에서 그렇게 무리가 안 되는 그런 운동을 프리스크립션으로 주면 페인 릴리프에 그러니까 페인을 경감시킬 수 있는 그런 릴리프에 아주 좋다. 이러고 하면서 설명드릴게요. 여기에 그래프가 있어요. 그래프가. 아이소메트릭 운동을 한 사람이랑 아이소토닉 운동한 사람들이랑 비교를 한 게 있어요. 비교를 한 거. 비교를 한 거를 보면 뭐냐면 그러니까 이 검은색이 뭐냐면 프리 엑서사이즈. 그러니까 운동하기 전에 그 얘기예요. 포스트 1, 포스트 2는 운동하고 난 후에 그러니까 통증을 비교했을 때 아이소메트릭 한 사람들 운동한 후에는 그래프를 보니까 통증이 확 줄죠. 아이소토닉 운동한 사람들도 통증이 줄긴 줄지만 아이소메트릭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strength, 그러니까 response도 있어요. response. 그러니까 얼마나 아이소메트릭 운동을 한 사람들이 거기에 부합되는 몸에서 어떻게 응답을 하는지. 아이소메트릭 한 사람들의 텐든 반응이 아이소토닉 운동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반응이 좋다. strength. 아이소메트릭 한 사람들이 아이소토닉 한 사람보다 텐든 스트렝스도 더 증가가 된다. 여기서 중요한 거죠. 무조건 텐든 인주리가 생기면 무조건 아이소메트릭부터 무조건 시작해. 아이소토닉이 아니에요. 아이소메트릭부터 무조건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아이소메트릭으로 시작해서 이 리서치에서 보면 그 통증이 경감된 거를 체크를 했는데 45분 동안 통증이 없었대요. 아이소메트릭 한 번 운동했는데 45분 동안 통증이 없었다. 그래서 이게 뭐냐? 근육 운동이랑 텐든 운동이랑 재활이 확연히 다르죠. What about isotonic exercise? 그렇다고 isotonic exercise를 우리가 무시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pain relief에는 아이소메트릭이 좋지만 isotonic exercise를 하는 이유는 많은 이유가 있는데 여기서 tendon capacity 말 그대로 우리가 텐든 재활을 하는 이유가 뭐죠? 그 사람 텐든을 통증을 없게끔 하는 게 우리가 주 목적이 있겠지만 이 사람이 다시 자기가 원하는 액티비티, 운동을 뛰는 거나 점프나 축구를 한다든지 그런 다이내믹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제어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기 위해서는 다이나믹하게 운동을 우리가 프리스크립을 줘야겠다. 근데 아이소토닉 맞추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다이나믹한 운동을 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아이소토닉 엑서사이즈, 말 그대로 아이소토닉 엑서사이즈 줘야지 이 사람도 똑같이 자기가 원하는 운동을 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도와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restores full function. 말 그대로 우리는 조각상이 아니죠, 조각상. 우리는 맨날 움직이는 동물이에요. 움직이는 동물이 아이소메트릭 엑서사이즈만 하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아이소토닉 엑서사이즈도 해야 된다. 그리고 drives long-term adaptation. 아이소토닉 엑서사이즈를 하면서 아, 몸에서도 그 로딩에 대해서 적응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고 이게 아까 말했죠. mimics real world events. 말 그대로 이 사람이 어, 다이나믹한 액션을 가지고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아이소메트릭만 하면 우리는 조각상이 아니기 때문에 맨날 움직이는 동물이기 때문에 아이소토닉 운동을 프리스크립션을 항상 줘야 된다. 자, 이제 햄스트링 텐든 패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앞에 제가 설명드린 거에 대해서 이제 잘 인지하시고 이거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나토미 오브 햄스트링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죠. 세미테너스, 세미멤브레너스, long head of biceps femoris. 이 세 가지 텐든은 다 ischial tubulously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 햄스트링의 주 목적은 hip extension이랑 knee flexion을 하고 아, 그리고 fourth hamstring, 그러니까 biceps femoris가 있는데 biceps femoris를 두 가지로 나누면 long head랑 short head가 있어요. short head는 어떤 역할을 하면 essential control of the terminal swing. terminal swing이 이거예요. 여기 사진이 보이죠? 사진 terminal swing. 그냥 말 그대로 이 terminal swing 때 햄스트링에 어마어마한 무리가 가요. 그러면서 햄스트링 로딩이 오버로딩이 되면서 햄스트링 문제가 생기겠죠. 왜냐하면 여기 보면 터미널 스윙 할 때 힙 플렉션이 생기겠죠. 힙 플렉션이 생기고 그리고 힐 스트라이크 땅에 이렇게 딱 지지를 하겠죠. 그 다리에 이 지지를 하면서 땅에서 힘이 몸으로 흡수가 되겠죠. 흡수가 되면서 텐든에서 햄스트링 텐든이 흡수를 해야 되고 머슬도 흡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로딩이 햄스트링 텐든 더 가해지겠죠. 거기에다 힙 플렉션까지 추가가 되니까 이때 햄스트링 제 기능을 못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죠? 햄스트링 머슬이 찢어진다든지 햄스트링 텐든에 오버로딩이 가해지면서 햄스트링 텐든도 문제가 생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컴프레시브 오버로드가 제대로 말하면 이거예요. 이게 최악의 자세, 최악의 자세. 요가하는 사람. 힙 플렉션 최대로 주고 다 늘려버리죠. 다 이렇게 늘려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컴프레션 로딩이 주어지겠죠. 이렇다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컴프레싱 로딩을 계속 주면 어떻게 되겠죠? 계속 무리를 주면 그때 햄스트링 텐든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compression against the ischial tuberosity during end range hip or trunk flexion. 그러니까 힙 플렉션도 되고 거기에다가 트렁크 플렉션까지 추가가 돼버리니까 햄스트링에 더 문제가 생기겠죠. 이러면서 햄스트링 텐든에 무리가 많이 된다. 이분은 제 실제 환자분이 실제 환자. 이분은 펠빅 페인 때문에 오신 분인데 햄스트링에서 문제가 생겨서 펠빅 페인에 생긴 분이에요. 그래서 왜 뛰는 사람들이 햄스트링 텐든 인주리가 왜 많이 걸리냐? 제대로 이게 normal, good stride. 오버스트라이드랑 굿스트라이드랑 차원이 다르고 굿스트라이드에 있는 사람, short, 짧게 짤막짤막하게 뛰는 사람들 보면 힙 플렉션에 그렇게 많지가 않죠. 하지만 오버스트라이드를 하면 힙 플렉션은 어마어마하게 증가가 되면서 거기다가 high vertical impact on strike, 힐 스트라이크를 주면서 그 땅에 있는 힘을 흡수를 하면서 몸에 더 무리가 가요. 무리가 가면서 햄스트링 텐든에 더 무리가 가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래서 우리가 뛰는 사람들 교정을 제대로 해줘야 돼요. 교정을 제대로 안 하면 오버스트라이딩으로 인해서 아킬리스 텐든에도 무리가 가고 무릎 쪽에도 무리가 가고 햄스트링 쪽에도 무리가 간다. 거기다가 forward trunk lean 이렇게 오버스트라이딩 한 사람들 보면 너무 앞쪽으로 쏠리는 사람, 트렁크가 앞쪽으로 쏠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힙 플렉션이 됐고 트렁크 플렉션도 있으니까
컴프레션이 더 많이 생기겠죠. 그리고 anterior pelvic tilt 있는 사람들 보면 당연히 anterior pelvic tilt가 생기면서 햄스트링이 더 스트레칭 되겠죠. 그러면서 햄스트링에서 컴프레션이 더 발생되겠죠. 아, 이분을 보면 딱 알겠죠? 이분을 보면 트렁크 플렉션이 있고 오버스트라이딩이 있어. 그래서 햄스트링 텐든에 무리가 생긴다. 하지만 우리가 교정을 시켜주면 어떻게 되죠? anterior pelvic tilt를 교정을 시켜주니까 트렁크 플렉션을 미니멀 할 수 있고 그리고 오버스트라이딩을 줄여주니까 햄스트링 무리가 덜 가겠죠. 그래서 재활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무조건 아이소메트릭으로 페인을 줄여주고 그다음에 아이소토닉으로 넘어가면서 아이소토닉이랑 같이 섞어서 운동을 주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통증도 컨트롤이 되고 힘도 강해졌으니까 이제 뛰어도 되겠다 할 때 이때 뛰는 걸 한번 보고 교정을 해주면서 이 환자가 환자가 제대로 뛸 수 있게끔 더 이상 햄스트링 텐든 인주리가 더 이상 안 되게끔 방지를 할 수 있게끔. 그러면 여기서 의문을 저희한테 주는 사람도 있어요. 오버스트라이딩 하면 더 빨리 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쇼트 스텝으로 뛰면 오버스트라이드로 뛰는 사람들도 있어요. 육상 선수들. 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되냐? 왜냐면 그런 사람들은 그 정도로 몸이 단단하다. 매일 그렇게 적절한 재활을 하면서 매일 그 정도의 과부하를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몸이 준비가 돼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오버스트라이딩이 제가 추천하는 거 아니에요. 오버스트라이딩 말고 그냥 쇼트 스텝으로 빨리 뛰는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So why more steps without overstriding?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게 high cadence. 그러니까 오버스트라이딩 말고 쇼트 스텝으로 스텝을 많이 증가를 하면 왜 좋냐? 아까 말했듯이 reduces injury risk. 왜냐하면 오버스트라이딩 하면 할수록 그 몸에서 그 과부하를 더 많이 생성해요. 왜냐면 오버스트라이딩 하면 당연히 어쩔 수 없이 힐이 땅에 컨택을 해요. 그러면서 그 땅에 있는 과부하를 더 많은 과부하를 몸에서 흡수를 해요. 하지만 쇼트 스텝을 뛰면 어떻게 되겠죠? 힐보다는 여기 발바닥 중간 쪽이나 폴풋으로 흡수를 해버리니까 몸에서 과부하가 덜 된다. 그리고 boost running efficiency. 그리고 너무 오버스트라이딩 하면 몸에서 에너지를 더 많이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뛸 때 효과적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 50m나 100m 뛰는 단거리 스프린팅 하는 육상 선수들 보면 오버스트라이딩 하는 사람들 많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 짧은 기간 동안 많은 힘을 어쨌든 발생을 시켜서 더 빨리 기록을 단축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과부하를 몸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몸이 단단한 사람들 그러니까 스프린트 하는 사람들 보면 몸이 어마어마하게 뭐 햄스트링 뭐 근육이 어마어마하죠. 다 몸에서 그 정도 과부하를 할 수 있는 흡수를 할 수 있는 몸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오버스트라이딩을 해도 어느 정도 된다. 그리고 enhance running forming.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encourages midfoot forefoot strike. 그러니까 short step으로 뛰면 힐로 땅을 치는 게 아니고 midfoot이나 forefoot으로 스트라이크를 하니까 몸에서 받아지는 과부하가 확 줄어든다. 그 말이에요. 여기 보면 알 수 있겠죠. 이 사람 어떻게 했죠? overstriding을 하죠. overstriding 하죠. 힐이 무릎보다 앞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힙 플렉션이 증가되면서 힙 플렉션이 증가되니까 어떻게 되죠? 트렁크도 알아서 앞으로 살짝 기울어지죠. 그러면서 햄스트링에 과부하가 생기겠죠. 거기에다 힐 스트라이크로 너무 심하게 뛰니까 여기서 과부하가 몸으로 흡수를 되고 그 과부하가 텐든을 더 자극을 시켜주겠죠. 하지만 이 오버스트라이딩인 사람을 교정을 했어요. 교정을 하니까 어떻게 됐죠? 우리가 힐 스트라이크보다는 볼풋이나 미드풋으로 떨어지죠. 그리고 무릎이랑 힐이랑 일직선으로 떨어지죠. 그러면서 힙 플렉션이랑 트렁크 플렉션이 확 줄죠. 줄면서 몸의 과부하가 확 줄어들면서 인주리 부상의 방지가 되겠죠. 여기 보면 프로페셔널 마라톤 선수들 보면 어떻죠? 잘 뛰죠? 무릎이랑 힐이랑 일직선을 탁 떨어지고
엔처럴 펠빅 틸트가 살짝 있다고 쳐도 트렁크가 앞으로 안 밀리니까 최대한 과부하가 몸에 안 들겠죠. 여기 프로페셔널한 사람들 보면 다 쇼트 스텝을 뛰죠. 쇼트 스텝. 이 사람 보면 약간 오버스트라이드는 어느 정도 아, 봐줄 수 있어요. 근데 너무 과하게 오버스트라이드 되는 게 문제가 있겠죠. 이 사람들 보면 다 무릎이랑 힐이랑 딱딱 잘 떨어져. 딱 이 사람이 정성이네, 정성. 쇼트 스텝으로 뛰니까 딱 이렇게 뛰죠. knee loading is the best. 그러면 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버로딩을 주면 핸들 인주리가 생긴다고 하니까. 그럼 아예 그냥 로딩을 안 주면 핸들 인주리 안 걸리겠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immobilization, 말 그대로 텐데는 로딩 아예 안 줘버리면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수술 받고 맨날 그 병실에만 누워있는 사람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근육이랑 다 작아지죠. 그러면 나중에 태어날 때 걷는데도 문제가 생기고, 아, 뭐 계단 올라가는 데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계속 로딩을 안 주면 텐데는 계속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액티비티를 못 하겠죠. 그래서 어, 여기서 요약을 하자면 텐든이 제일 싫어하는 거는 오버로딩, 거기에서도 컴프레시브 오버로딩을 제일 싫어하고 또 제일 싫어하는 게 텐든에 독이 되는 거는 아예 로딩을 안 주는 거. 그러니까 아예 로딩을 안 주든가 아니면 너무 과하게 주든가 이 두 가지로 인해서 텐든 인주리가 생긴다. 그래서 우리는 적당한 텐든을 딱 찾아서 그 사람의 재활을 하는데 도움을 줘야 된다. Bottom line, 이건 아까 제가 다 말했던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Tendon don't want to be babied or bullied. 그러니까 말 그대로 텐든이 아기처럼 대해주는 걸 되게 싫어한다. 아까 말드렸죠. 텐든에 로딩 아예 안 주든지 아니면 bullied. 텐든을 괴롭힘 당하는 걸 되게 싫어한다. 말 그대로 compressive overload. But they thrive on the right, just right load. 그러니까 그 사람마다 적당한 로딩을 그 텐든을 주면 이 사람은 재활을 잘 받을 수 있다. 그 말이고요. 클리니컬 프레젠테이션. 햄스트링 텐든 있는 사람들은 클리니컬하게 어떻게 우리한테 어, 제보를 하냐. 이 사람들이 제보를 하는 거는 이거예요. pain, 통증이 in the lower gluteal region. 그러니까 ischial tubulosity에 텐든 있는 사람, 텐든 햄스트링 텐든 패스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컴플레인을 거냐? 나 통증 여기에 있다. 어디에? ischial tubulosity 있는 부분은 딱 핀포인트 손가락으로 딱 여기에 나 통증이 있어. 이렇게 딱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 사람들이 어디에 통증이 있다는 걸 확실히 말해줘요. 이런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 보면 햄스트링에 그러니까 뭐 사이티카처럼 그렇게 통증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햄스트링 텐든이랑 사이틱 nerve랑 아주 가깝게 있어요. 가깝게. 그러니까 햄스트링에 문제가 생기면 이 사이틱 nerve도 같이 문제가 생겨서 그런 사이틱처럼 그런 통증도 있는 환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가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사진 보면 있죠. 이게 햄스트링 텐든이랑 사이틱 nerve랑 아주 가깝게 있어요. 아주 가깝게. 그래서 사이틱 nerve에서 인플레이션 생기면 아마도 햄스트링 텐든에도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고 아니면 햄스트링 텐든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이틱 nerve도 함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왜냐하면 아, 아까 이건 보여줬죠. 계속 이렇게 늘리는 운동만 하니까 햄스트링 텐든은 부담이 가겠지만 사이틱 nerve도 스트레칭을 계속 주니까 여기다 스트레스가 가해지니까 사이틱 nerve도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음, 그래서 그리고 typical pain pattern, 그러니까 통증은 어떤 분포를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보면 starts with exercise, often result after warming up. 그래서 이게 아주 클래식한 거예요. 핸드 인jury 있는 사람들한테 꼭 이 질문을 해요. 언제 통증이 생기냐? 그러면 운동을 시작할 때는 통증이 항상 있어요. 근데 운동을 하는 동안은 갑자기 통증이 없어져요. 근데 딱 운동을 그만두면 통증이 다시 와요. 그러니까 몸에서 워밍업이 된 상태에서는 텐든 통증이 확 줄어들어요. 확 줄어들어요. 근데 항상 운동 시작할 때나 끝에 통증이 다시 생겨요. 이게 아주 클래식한 통증 패턴이에요. 그 텐든 페인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퍼텔라 테니오패티, 아킬리스 텐든 페인 있는 사람들,
뭐 글루티얼 텐든 페인 있는 사람들 보면 꼭 운동 시작할 때 통증이 있고 운동하고 나서 쉴 때 통증이 다시 오는 상태. 근데 워밍업 상태에서는 통증이 없다.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프로그레션. 근데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reactive tendinopathy 스테이지에 있는 사람들인데 크로닉한 텐든 인주리 있는 사람들은 상관없어. 운동을 시작하든 운동을 하는 중에는 운동을 그만두든 다 통증이 계속 있어.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스테이지를 나눌 수 있다. 그 말이고요. differential diagnosis 아주 중요하죠. 햄스트링 텐디노패스만 있는 게 아니죠. 여기 엉덩이 뼈에 통증이 있다고 항상 텐디노패스라고 햄스트링 텐디노패스라고 딱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서 텐디는 찢어질 수도 있고, lumbar referred pain, 허리에서 문제가 생겨서, 펠빅에서 문제가 생겨서 여기에 통증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햄스트링 strain, 그러니까 햄스트링 근육에서 근육이 찢어져서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고, lumbar sacral radicular pain, deep gluteal syndrome, posterior ischial stress reaction, ischiofemoral impingement, hip osteoarthritis, ischial bursitis, adductor magnus strain.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다 여기에 통증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머리에 이런 통증으로 이런 부상이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햄스트링 텐도패스라고 진단도 안 하고 바로 딱 콕 집으면 안 된다. 그 말이고요. 제 신경 수업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Lumbosacral referred pain, lumbosacral radicular pain, deep gluteal syndrome 이런 거에 대해서 제일 알 거예요. Locational bursa. 여기서 중요한 것도 있어요. bursa가 뭐죠? 쿠션 같은 거. 여기 물이 있는 쿠션 같은 거. 쿠션 같은 거. 얘네들이 어디에 있냐? 텐든이랑 뼈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텐든이 이 뼈랑 계속 안 부딪히게끔 항상 벌사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이 사이에 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컴프레스 오버로드를 주면 텐든도 문제가 생기겠지만 벌사에도 문제가 생기겠죠. 얘네들도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우리가 얘네들 뭐라고 부르죠? bursitis, ischial bursitis, bursitis 합쳐서 bursitis, bursa에 인플레이션이 생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벌사는 우리 몸에 다 퍼져 있어요. 여기 아킬리스 텐든이랑 힐 사이에도 여기 벌사가 있죠. 그래서 항상 텐든 인주리가 있다면 벌사이티스도 같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보면 인플레이션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약을 먹으면 어느 정도 통증이 경감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왜냐면 텐든 인주리에 이 약을 먹어서 텐더 인주리 있는 부분에 통증이 경감되는 게 아니라 여기 벌사에 있는 인플레이션이 줄어들기 때문에 통증이 경감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텐더 인주리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줄여주는 약을 먹으면 통증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 이 약을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까 말했죠. 텐디노패스예요. 텐든에는 인플레이션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인플레이션을 줄여주는 약을 먹는다 해도 텐든에는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효과가 있는 부분이 여기 벌사에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통증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돼서 계속 이 약을 먹어서 통증이 안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왜냐면 벌사이티스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봤는데 약으로 인해서 효과가 봤는데 텐든에는 아무 효과가 없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모르겠으면 나중에 신문 주시면 돼요. 디퍼런셜 다이그노시스에서 항상 체크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애덕터 머슬. 애덕터 매그너스가 햄스트링 포션이랑 애덕터 포션이 두 가지를 나눠요. 이 애덕터가 머슬이 아주 커요. 애덕터 매그너스. 매그너스가 무슨 말이죠? 매그너스. 메가. 제일 크다는 뜻이에요. 애덕터 매그너스. 그래서 얘네들이 애덕터 매그너스라고 되어 있는데 얘네들이 anterior head 아니면 posterior head라고 하는데 얘네들 다르게 말하면 햄스트링 포션이 있고 애덕터 포션. 애덕터 포션 말 그대로 애덕터에 붙어 있는 거고 햄스트링 포션은 애덕터 매그너스 중에서 햄스트링 포션은 axial tubulousity 말 그대로 햄스트링 텐든이랑 애덕터 매그너스에 있는 햄스트링 포션이랑 같이 붙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애덕터 매그너스에서 문제가 생겨도 햄스트링 텐든 파트에 무리가 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왜냐면 이 두 가지는 같이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햄스트링 텐든
palpation 할 때 햄스트링 텐던이 붙어 있는 쪽을 palpation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adductor mechanism가 있는 부분도 같이 음, 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햄스트링 텐던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adductor mechanism에서 제대로 발생을 못하니까 그걸로 인해서 햄스트링 텐던의 과부하가 작용이 돼서 햄스트링 텐던에 문제가 생겼다. 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보면 햄스트링 텐든에만 계속 제어를 해서 아무 효과를 못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애덕터 근육도 무시하면 안 된다. 항상 다 생각해야 된다. 그 말이고요. 그리고 항상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신경 문제로 왔는지 햄스트링 문제로 왔는지는 항상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 체크를 하면 스트레이트 레그 레이스 테스트를 할 수도 있고 슬럼프 테스트를 해서 항상 신경 문제가 없다는 걸 체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슬럼프 테스트, single leg straight leg raise test with hip adduction and internal rotation for entrapment of sciatic nerve in the gluteal region.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냥 클래식한 슬럼프 테스트나 스트레이트 레그 레이스 테스트를 했는데도 사이틱 같은 그런 통증이 없다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한 번 더 체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처럼 힙 애덕션이나 인트럴 로테이션을 시켜서 더 사이틱 너브에 과부하를 줘서 확실히 신경에 문제가 없다는 걸 체크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 신경 수업 들으신 분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왜냐면 아까 말했죠. 사이틱 너브는 이스트럴 투블러시티에 비교해서 사이틱 너브는 laterally 바깥쪽에 있죠. 그래서 힙 애덕션이랑 인터널 로테이션을 줘버리면 어떻게 했죠? 이 바깥쪽에 있는 게 더 스트레칭이 되겠죠. 더 스트레칭. 더 스트레칭이 되니까 우리는 더 과부하를 줄 수 있겠죠. 그 사이팅 너브에. 사이팅 너브에 과부하를 줘서도 사이팅 너브 페인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신경 문제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햄스트링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진단으로 넘어가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건 아까 제가 말했던 거예요. Role of images. 그냥 이미징 테스트로 이 사람이 햄스트링 텐든에 문제가 있겠다, 없겠다. 그렇게 뭐 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Many people with abnormal imaging feel no symptoms. 그러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콜라겐이 이렇게 무너져 있고 뭐 배열이 제대로 잘 안 돼 있고 이렇게 돼도 그 사람들이 아, 대부분 보면 통증이 없다. 말 그대로 다른 거로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말고 뭐 예를 들어서 94% 사람들 중에 디스크 버징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디스크가 다 터져 나와 있어요. MRI 찍어보면. 근데 그 사람 대부분 보면 허리에 통증이 없는 사람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징 테스팅에 너무 집중이 돼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면 이미징 테스트에 아무리 그 구조가 우리 신체 구조가 제대로 잘 너무 정상적으로 안 보여줘도 그런 사람들 대부분 보면 통증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미징 테스트는 나중에 하는 게 좋고, 우리는 항상 피지컬, 서브젝티브, objective로 어세스먼트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그 말이고요. 그럼 햄스트링 텐든 패스, 피지컬 어세스먼트 어떻게 하면 되냐? 아주 쉬워. 이 햄스트링 텐든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과부하에 노출이 되어 있어도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평가를 하려면 과부하를 주면 돼요. 햄스트링 텐든에. 과부하를 주면 어떻게 됐죠? 트렁크 플렉션 주고 힙 플렉션을 최대한 많이 주고 거기에 돌시 플렉션까지 확 줘서 완전히 과부하를 주는 거. 아니면 누운 상태에서 이렇게 과부하, 힙 플렉션이랑 니 익스텐션 거기다가 플러스로 니 플렉션을 손에다가 아, 밀으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죠? 햄스트링 과부하가 걸리겠죠. 과부하 걸리면서 햄스트링 텐든에 과부하가 걸리니까 햄스트링 텐든에 더 많은 자극을 주겠죠. 여기에서 이제 환자한테 물어보면 되겠죠. 평소에 가지고 있던 통증이냐, 그리고 평소에 가지고 있는 통증 위치에서 지금 통증을 느끼고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 subjective assessment에서 우리가 찾은 정보랑 여기 objective assessment 해서 정보를 합쳐서 이 사람은 한 90% 정도 햄스트링 텐든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도 있겠죠. 여기서 education 아주 중요해요. education. 텐든은 아주 스트롱해요. 그리고 텐든에서 아무리 부상이 와도 거기 부상된 부분 말고 우리가 노멀한 부상 안 당한 부분만 재활을 제대로 해도 이 사람은 제대로
할 수 있다. 음. 여기서 중요한 건 exercise prescription. 이게 아주 중요해요, 여기서. 핸드 인jury 있는 사람들 할 때 아주 중요한 거는 optimal loading, 그 사람에 맞는 로딩을 찾아야 되고, contraction speed, 그리고 time under tension. 이건 뒤로 가면서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통증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그뭐 운동을 줬다. 운동을 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 사람이 이, 이 운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 운동이 얼만큼, 이 사람 통증에 얼만큼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주잖아요. 운동을 줬을 때 이 사람이 한테 물어봐요. 통증이 0에서 10점 중에서 어느 정도 통증이 있는지. 통증이 아예 없으면 아주 좋은 거죠. 아니면 아주 좋은 걸 수도 있지만 거기에 반해서 로딩이 맥스가 이 사람이 너무 약한 로딩을 줘서 이 사람 통증을 못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아, 제한하는 데 문제가 생기겠죠. 우리가 원하는 로딩은 맥스 이 사람이 견딜 수 있을 만큼 최대한으로 heavy, slow, resistance라고 아까 말했죠. heavy 최대한 slow, isometric 하면서 heavy 최대한 과부하를 줄 수 있게끔 그걸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거지. 통증을 0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 대신 최대한 과부하를 줄 수 있고 통증이 아예 없으면 아주 좋죠. 하지만 통증은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0에서 3까지는 아주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났을 때 통증이 없으면 이 사람 계속 이 운동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할게요. heavy resistance isometric exercise 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통증이 어느 조금 있어요. 근데 물어봐요. 0에서 10점 만점 중에 통증이 어느 정도예요? 3.0, 2.0, 1.0, 0.0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계속 하세요. 그리고 운동 끝나고 나서도 통증이 있어요? 네, 통증이 있어요. 그러면 symptoms must settle within 24 hours.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고 일어나서 통증이 계속 있던가요? 아니요,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제대로 된 운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치료사분들이 이 환자한테 제대로 된 운동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Rehab stages. 이건 나중에 제가 매드쉐어랑 협약해서 제대로 된 코스를 만들었을 때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제가 여기서 제일 먼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아이소메트릭이 얼마나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아이소메트릭. 여기 보면 아이소메트릭 운동을 하죠. 이런 운동이 있다는 걸 그냥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사진으로. 아이소메트릭 아주 그냥 이렇게 있으면 로딩이 햄스트링 텐데. 근데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저는 이런 운동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텐든 인주리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제가 매드쉐어랑 코스를 만들면 더 쉽게 설명하겠죠. 왜 제가 이런 운동을 텐든 인주리 있는 사람한테 왜 안 주냐. 그 이유는 우리가 나중에 운동을 할 때 프로그레션을 하죠. 프로그레션. 만약에 10kg를 들고 있다. 그럼 나중에 통증도 경감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더 무거운 걸 들 수 있게끔 우리가 프리스크립션을 주죠. 그럼 10kg을 들고 있는데 나중에 20kg으로 늘리면 되겠죠. 그럼 20kg로 이제 주고 싶겠죠. 환자한테. 근데 이런 운동을 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10kg, 이 사람이 10kg 정도의 근육의 과부하를 주는지 20kg 정도의 근육의 과부하를 주는데 그래서 항상 저는 이런 운동기구를 좋아해요. 운동기구를. 왜냐하면 우리는 숫자를 정확하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10kg 정도 들었습니다. 통증이 줄었네요. 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20kg 드세요. 그러면 그냥 이 기구로 우리가 정확하게 20kg 줄 수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사람을 이용하고 그냥 몸무게로 이용하는 운동을 하면 우리가 정확하게 그렇게 프로그레션을 못 추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아이소메트릭을 할 때 이런 걸 좋아한다. 그래서 운동기구를 좋아한다. 이거는 이제 프로그레션을 시켜서 더 어려운 운동을 할 수 있겠죠. 여기서 보면 아이소메트릭, 아이소톤이랑 섞어서 운동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계를 좋아해요, 저는. 이런 기계를. 하지만, 이것도 햄스트링을 강화시키는 데 좋지만, 햄스트링 텐더 인주리에 있는 사람들은 독이죠. 왜? 트렁크 플렉션이 있고, 힙 플렉션을 이렇게 줘버리는데, 당연히 햄스트링 텐더에 더 과부하가 생겼죠.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최소한
아니면 최대한 힙 플렉션을 줄이고 기구를 사용해서 프로그레션을 제대로 줄 수 있게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아이소메트릭으로 이 정도 각도로 지금 버티고 있죠. 제일 좋은 각도는 이거예요. 30, 40, 60도. 90도는 아니에요. 이 햄스트링 커 머신을 써보신 분들 알 거예요. 30에서 41 때 햄스트링 텐던에 어마어마한 텐션이 걸려요. 해보시면. 그리고 여기서 보면 프리스크립션 5세트 중에 5세트를 줘요. 5세트를 아이소메트릭 엑서사이즈 5세트를 줄 때 5 reps 5번을 해요. 5번을 하는데 45초 동안 45초 동안 멈춰 있어야 돼요. 아이소메트릭 하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로드 맥스 레벨 우리가 약간 맥스로 헤비하게 로딩을 주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제가 여기서 어떤 맥스냐 70%이 사람이 맥스로 70% 정도의 힘을 써서 들 수 있게끔의 로딩을 줘야지 텐던에 아주 좋은 로딩을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주 간단해요. 이거 할 때, 예를 들어서 햄스트링 curl 할 때, 한쪽만 부상이 있어요. 한쪽만. 예를 들어서 왼쪽에 햄스트링 텐든에 부상이 있다고 쳤어요. 근데 우리는 로딩을 70% 맥스로 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다리 두 개로 일단 무거운 거를 들어요. 한 이 정도가 한 100%겠다. 100%. 이 정도 100%에 들어요. 한 30에 40도 각도로. 들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발을 제거를 해요. 그래서 왼쪽 발로 맥스로 이 무게를 가볍게 들 수 있는지, 아니면 45초 동안 들 수 있는지 이렇게 테스트를 해요. 못 든다? 그러면 무게를 줄여서 다시 두 다리로 이 무게를 들고, 그 다음에 한쪽 다리로만 이렇게 버틸 수 있는지, 45초 동안. 버틸 수 있다. 거기에서 이 100%에서 70% 로딩으로, 70% 무게, 70%, 이 100% 무게를 70%를 내려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게 45초 동안 들 수 있는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한번 여기 중요한 거 다시 말해드릴게요. 두 다리로 들게끔 해요. 다리 하나를 제거를 해요. 그리고 이 한 다리로 이 무게를 버틸 수 있는지 버틸 수 있다 하면 이 무게에서 70%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 환자 보고 5세트를 해도 돼요. 그냥 5세트 못 버티면 그냥 5번 해서 다섯 번 해서 45초 동안 버텨라. 그렇게 하고 통증 체크하고 그 다음 일어나서 통증 체크하고 그리고 아이소메트릭 이렇게 운동을 한 일주일 동안 해요.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고 계속 무게를 늘려요. 2주 때부터 계속 이렇게 재활이 제대로 되고 있다 하면 아이소메트릭 월요일, 아이소토닉 엑서사이즈 화요일, 수요일에 아이소메트릭 하고 목요일날 아이소토닉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해요. 3주 때부터는 아이소메트릭을 조금만 하게끔 하고 아니면 웜업 운동으로만 웜업 그 다음에 아이소토닉 운동을 좀 더 늘리고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최대한 트렁크 플렉션 줄이고 힙 플렉션 줄이라면 이것도 괜찮은 거. 아니면 제일 중요한 건 햄스트링 커. 그 대신 이런 건 별로 안 돼요. 왜냐면 힙 플렉션이 많으니까. 근데 그래도 이 정도만 해도 힙 플렉션 무리 제대로 안 간다. 그리고 아까 다시 말해드릴게요. 햄스트링 텐든 운동을 할 때는 두 다리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인주리 부상만 당한 부분만 싱글로 해야 돼요. 싱글로 해야 되는 게 왜냐면 헤비, 슬로우, 레지스턴스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 헤비하게끔. 그래서 두 다리로 하는 게 아니고 한 다리로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근데 이런 운동기구가 없다, 집에 없다 하시는 분, 뭐 어쩔 수 없이 이런 파워밴드를 저는 사용해요. 파워밴드. 그 대신 이 각도는 별로 저는 안 좋아요. 이 각도보다 살짝 좀 더 낮게 내려와요. 왜냐면 90도로 올라올수록 허리에 무리가 가요. 허리가. 그래서 항상 이 정도 각도, 3, 40도, 50도 정도 각도 본인이 느낄 거예요. 이 정도 하면 햄스트링 근육이랑 이 엉덩이 쪽에 텐션이 확 가요, 확. 어. 그리고 내가 이 운동을 잘하고 있는지 어떻게 평가하냐? 이 아이소메트릭 엑서사이즈 하고 나서 바로 환자한테 물어봐요. 지금 통증이 어때요? 통증 없어요. 말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옛날 배구 선수 한 명 있어요. 여자분. 그냥 하루 같이 일했던 사람 땜빵 하려고 간 거예요. 그분이 이제 휴가를 나가서 그냥 하루. 근데 야, 14살짜리 여자애가 부모랑 저한테 왔어요. 근데 퍼텔라 텐든, 여기 무릎 쪽에 있는 텐든 쪽에 점프할 때마다 아프대요. 너무 아프대.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냥 텐든 인jury예요. 텐든 인jury 해서 제가 그 기구도 없고 하니까 손으로 그 아이 보고 앉아있으라 하고 세게 밀으라고 했어요. 밀으라고. 제 손에, 저항에. 저는 최대한 저항을 주고 얘는 최대하게 밀어버렸어요. 그래서 45초 동안 한 3세트를 했어요. 3세트. 하고 지금 뛰어보라고 했어요. 통증이 없대요. 그래서 여자 선수는 1세트 동안 통증 없이 그렇게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나서 다시 통증이 왔는데 한 세트 동안 통증이 한 번도 없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텐든 인주리는 heavy, slow, loading exercise 할 때 효과가 최대한 나온다. 이렇게 해도 효과가 없다? 그러면 크로닉일 확률이 높고 아니면 다른 인주리, 근육이 지쳐졌든지 신경에 무리가 갔든지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케이스 스터디 넘어갈게요. 케이스 스터디 짧게 넘어갈게요. 시간 너무 많이 걸렸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환자냐? 비즈니스맨이에요. 하루에 4시간에서 6시간 동안 맨날 앉아있는 사람. 앉아있을 때마다 통증이 10점 만점에 6점. 왼쪽 ischial tuberosity 항상 있었대요. 그리고 referred pain이 없대요. 그냥 거기에 로컬적으로 통증이 있대요. 2주 동안. 네, 통증이 왜 생겼냐? 항상 앉아있다가 축구를 시작했대요. 축구를. 4년, 5년 동안 축구를 한 번도 안 하다가 그냥 갑자기 축구를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통증이 생겼대요. 엉덩이, 엉치뼈에. 그래서 항상 뭐를 했냐? 마사지 맨날 받았대요. 카이로프락틱으로 맨날 뭐 뭐, 디스크가 터져서 이렇게 엉덩이에 통증이 있다. 사이티카라 이렇게 진단명을 받아서 계속 카이로프락틱 받고, 피지오 마사지 받고, 그냥 골프공으로 계속 마사지하고. 최악이죠, 최악. 마사지, 컴프레션, 골프공으로 앉은 상태에서 마사지, 컴프레션. 최악이죠, 햄스트링한테. 피지컬 어세스먼트. 아까 제가 사진을 보여줬던 그런 피지컬 어세스먼트 했어요. 다 포지티브 나왔어요. 그래서 햄스트링 텐든 패티로하고 제가 항상 진단을 하고 트리트먼트를 줬어요. 트리트먼트. 어떤 트리트먼트냐? 1번, 이 사람이 카페 같은 데 많이 갈 때, 카페 갈 때는 항상 높은 의자를 앉아라고 했어요. 높은 의자. 높은 의자를 앉으면 어떻게 되죠? 힙 플렉션을 줄여줄 수 있겠죠. 힙 플렉션. 근데 사무실이나 운전할 때는 이는 롤드 타올, 두꺼운 타올로 이렇게 말아서 이슈 투블러시티 앞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앉으라고 해요. 절대 안 불편해요. 이것도 편해요. 앉을 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됐죠? 컴프레션이 이슈 투블러시티에 안 가겠죠. 그러면서 햄스트링 텐든에 과부하가 안 생기겠죠. 그리고 일주일 후에 저한테 왔어요. 통증 더 이상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은 갑자기 과부하를 줘서 reactive tendinopathy 스테이지에 들어왔어요. 거기에 reactive tendinopathy니까 그렇게 심한 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 롤드 타올을 주면서 ischial tuberosity 앞에 줘보니까 compression이 ischial tuberosity 더 이상 안 주니까 어떻게 되겠죠? reactive tendinopathy에서 normal tendin으로 넘어갔죠. 통증이 전혀 없대요. 그냥 그날 바로 이걸 주고 앉아보라 했는데 통증이 없대요. 그냥 그게 끝이었어요. 그게 끝. 이 정도로 제대로 알고만 있어도 텐든 인주리 있는 사람들 바로 치료 바로 가능해요. 질문 받을게요. 질문 있으신 분 채팅창에 좀 남겨주세요. 질문 받기 전에 전에 저한테 설문조사 그때 저한테 질문을 주신 분이 있어요. 오늘 질문이 없어도 나중에 질문이 생기면 설문조사 때 질문 저한테 주시거나 어떤 강의를 더 해달라고 질문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을 주실 때 이분이 질문을 줬어요. 염증에 대해서 대사질환이나 음식과 연관지어 설명이 될까요? 저도 나중에 의대 졸업하고 여기에 많이 파고들 거예요. 왜냐하면 아마 제가 산부인과로 빠질 것 같은데 당연히 여기에 지식을 많이 쌓아야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하루 종일 걸릴 거예요. 하루 종일. 그래서 제가 그 추천 하나 드릴게요. 책을. 이 책을 추천해요. 이 책. 이게 보시는 책을. 이 책을 추천을 드리는데 이 책이 보면 아주 읽기 쉽게 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누가 퍼블리시를 했냐면 저랑 같이 일했던 스포츠 메디슨 닥터가 퍼블리시한 책인데 이 사람 본인 경험을 토대로 책을 만든 거예요. 어떤 영양소가 어떤 몸에 어떻게 좋고 나쁘고 이런 거를 철저하게 딱 만든 책이에요. 여기 보면 닥터 피터 브루크. 호주에서 아주 유명한 스포츠 메디슨 닥터예요. 이 사람이 무조건 책을 퍼블리시하면 그냥 그거는 이제 바이블이라고 생각하고 물리치에 있는 삐져 있는 학생들도 이 책을 많이 구입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책을 많이 제가 추천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초음파 적용 시 통증이 있는 부위는 싸거나 시원하면서 참기 힘든 통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주로 손목이나 작은 근육 부위에 그런 현상이 많이 생기는데 이 현상에 대해서 혹시 설명이 가능하냐? 네, 가능합니다. 이게 일단 여기에 울트라사운드를 하면 왜 통증이 생기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이해를 해야 돼요. 울트라사운드를 하면 울트라사운드에서 웨이브가 나오죠. 웨이브. 그런 일렉트릭한 웨이브가 우리 몸을 관통을 해요. 관통을. 그러니까 the wand가 이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지팡이처럼 이렇게 들고 있는 거 이거 기계. emits high frequency sound waves in the body. 그러니까 이 웨이브를 몸에 주입을 한다. These waves pass through the skin. 그 웨이브가 스킨을 통과해서 penetrates soft tissue. 우리가 스킨 밑에 뭐가 있죠? 텐든도 있고, 뭐 근육, 뭐 혈관들도 있고, 지방도 있고, 근육도 있고 막 있죠. 근데 이 웨이브는 얘네들을 다 통과를 해요. The energy is absorbed by the tissues then converted into heat. 그러니까 근육이 이렇게 두껍게 있죠. 웨이브는 이 근육을 통과를 해요. 통과를 하면서 이 웨이브들이 heat, 열로 변환을 해요, 변화. 그러면서 우리는 울트라사운드 받을 때 따뜻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죠. 근데 왜 통증이 생기냐? 통증이 생기는 이유는 대부분 손목이나 뼈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아, 아까 말했죠. 그 텐든이랑 근육이랑 소프트 티슈가 별로 없죠. 별로 없으니까 이 웨이브가 열로 변환하는데 무리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웨이브가 나중에 따끔따끔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그리고 어, 여기 보면 어, bone doesn't dissipate heat well. 그러니까 근육들은 이런 웨이브들이 열로 전환을 됐을 때 잘 분산하게끔 도와주는데 뼈는 소프트 티슈 근육이 없으니까 분산이 안 되니까 그 열이 갑자기 더 뜨거워지면서 통증이 더 심각해진다. 그래서 우리는 뼈 있는 부분이나 어, 살이 없는 부분에 한 번씩 울트라사운드 할 때 그때 통증이 많이 생긴다. 그 말이고요. 이거는 아까 뭐 제가 말했던 그 말. 자, 이제 질문 받을게요. grade 3 knee osteoarthritis 환자에게 햄스트링은 어떻게 접근하는가? 이분이 통증이 있으신가요? 통증이 뭐 많으신가요? 무릎을 구부렸을 때? 그렇게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왜냐면 아까 제가 말했듯이 햄스트링 운동할 때 90도로 무릎을 안 구부려도 된다고 했어요. 90도보다는 제가 말했듯이 아까 30도나 40도, 요 정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뭐 그레이드 1이든 2든 3든 뭐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 사람이 재활을 못한다.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도 통증 없이 제대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척추 협착 때문에 뭐 재활을 제대로 못한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진단을 제대로 해야 돼요. 이 사람이 무슨 운동을 할 수 있는지 진단을 제대로 해야 돼요. 근데 햄스트링 운동을 할 때는 아, 아까 말했듯이 그 밴드를 가지고 뭐 30도, 40도 뭐 90도를 안 구부려도 30도, 40도 해서 운동해도 되고 앞으로 눕는 게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은 뭐 누워서 그냥 그 브리칭 운동을 해도 되고 어, 자기가 만들면 돼요 운동은. 그리고 이런 분들은 나이 많기 때문에
누워서 해도 돼요. 누워서. 그럼 만약 이 사람이 햄스트링 문제가 있다. 그러면 무릎을 90도로 안 꺾어도 돼요. 아까 말했듯이 30도, 40도만 꺾어도 충분히 햄스트링에 어, 보완가 된다. 답변이 했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답변이 안 됐으면 설문조사 때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해주시면 제가 다음에 다음 달이죠. 다음 달에 제가 답변 드릴게요. 다음 달에 제가 또 세미나 하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질문 없으신 것 같아서 마무리하고 이제 웨비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질문 덕분에 더욱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귀한 시간을 내어 답변해주신 고비 선생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피드백은 다음 웨비나의 큰 밑거름이 됩니다. 설문 및 질문지 채팅창에 올려놓았는데요. 거기에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또한 오늘 웨비나 녹화는 웨비나 인스타 릴스를 리그램 해주신 분들께 드리는 것이지만 인터넷 연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공유해드릴 예정입니다. 공유 필요하신 분들은 매드쉐어 카카오 채널에 남겨주시면 녹화본 링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강의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